안녕하세요. 2학년 물리학 1 선택한 보성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프린트 넘버 5, 5번 프린트 진행할게요. 5번 프린트는 확인 문제 몇 개랑 모의평가, 학력평가, EBS 수능 특강 문제가 대여섯 개 섞여 있는데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과탐은 무조건 반복, 복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시각, 시간, 위치 상황,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 각각의 단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거를 백지 연습장에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불러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적을 수 있어야 돼. 다음 S와 V와 A는 시간으로 나누고 곱하는 이런 연계성이 있다고 했고, 수학적으로 시간으로 나눈다, 가로축으로 나눈다라는 뜻은 기울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가로축을 곱한다라는 뜻은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는데 등속 운동은 포르쉐 운동이다 라고 정의 내렸고, 등가속도 운동, 나를 어깨빵 쳐서 속도를 점점 줄어뜨리는 박선생님 그래프 3개 세트 기억나니? 바로 감속도가 되는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별표 지점에서 방향 체인지가 되는 것. 그 다음 이렇게 여기도 별표 지점이 방향 체인지. 이 3개가 한 개의 상황을 모두 얘기하고 있는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했지. 그 다음 내가 퇴근하는 방향으로 점점 밀어서 속도를 올려주는 김선생님 그래프 3개가 있었어. 얘는 플러스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속도를 점점 올려줬고 이렇게 위치도 점점 앞으로 나아갔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VT 그래프였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울기 구하는 식과 면적 구하는 식을 합치면 T 없는 식,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 T 없는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써보면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S다. 그래서 T, 시각이나 시간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이 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면서 VT 그래프를 결국 사용하게 되고,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즉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스킬 내가 몇 번 소개해줬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자, 처음 속도와 가장 나중의 속도의 한 중간을 잡아서 이 삼각형과 저 삼각형의 넓이가 같음을 이용하여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대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목표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우리는 그 대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사다리꼴 넓이보다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는 훨씬 더 간편하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이 삼각형과 저 삼각형 넓이가 같아서 얘를 이동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말고 얘를 좀 더 물리적으로 해석해 볼게. 이 물리적인 해석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등가속도 운동이란 처음에는 속도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뭔가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래프가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런데 이것의 한 중간인 이 중간 속도로 쭉 간 것과 동일한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이야. 다시,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동한 거리나 이것의 정확하게 중간 속도인 이렇게 이동한 것과 어차피 저거나 이거나 똑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이다. 어때? 요게 이해가 되니 말이? 그렇다면 자,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이거야. 05.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 이 평균
중간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는 물리량이 좀 자주 쓰이는 물리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두자. 자, 속도란 V여서 V로 적어두고 얘는 평균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로 적자.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적는 것은 방향을 꼭 명시해줘야 하는 속도였지. 근데 그냥 속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평균 속도니까 그냥 일직선만 걷는 거야. 화살표 말고 일직선.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할게. 자, 평균 속도하고 이 네모 안에 공식을 적을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걸 마지막으로 풀었었지? 너희는 이걸 굳이 그릴 필요 없어. 4번 프린트 맨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지. 남자애가 6m/s로 등속 운동에서 달려왔다가 여자애가 바톤을 받아서 6m/s였다가 8m/s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총 거리가 20m니까 이 그래프에 포함된 면적이 20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풀었었어. 그때 우리는 이 사각형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만 했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편한 방법은 처음 속도 6, 나중 속도 8, 정확하게 중간 속도가 얼마니? 옳지, 7이야? 그래 7. 그래서 7만큼의 높이의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을 구했잖아. 그래, 이 중간 속도, 평균 속도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걸 적어볼래? 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우리 처음 속도는 V0라고 보통 했었고, 나중 속도는 V 나중,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쓰기 좀 귀찮으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누기 2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니?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누기 2가 평균 속도라는 것. 근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야. 왜냐면 봐봐. 지금 1초부터 3초까지 이 여자애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간 거야.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6초와 8초에 얘가 운동한 평균 속도는 정확하게 절반인 7m/s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 다시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 얘가 처음에 6m/s, 나중에는 8m/s로 꾸준히 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이 6과 8의 중간인 7m/s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고 1초부터 한 2초까지는 거의 등속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2.99초에 갑자기 팍 올라가는, 속도가 팍 올라가는 이런 식의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아이의 1초와 3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7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뻔하지만 당연히 맞는 얘기. 이게 특별한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나누기 2를 하면은 정확하게 중간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지. 적어볼래? 또 정확하게 중간 속도인 7에 해당하는 그때의 시각은 몇 초일까? 그때의 시각. 정확하게 중간 시각이라는 거 보이니? 혹시 여기가 2.5나 2.7이 될 리가 없어. 왜? 등가속도 운동이란 일정하게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 속도가 중간 시각을 담당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걸 기억해.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각이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각이다.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배운 이론은 다 끝났고 이제 이 이론을 적용시켜보는 문제들을 풀어보자. 아래 확인 문제 한번 평균 속도를 생각하면서 풀어볼까? 자, 확인 문제 1번 보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의 의미. 자, 0초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VT 그래프가 나왔고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올라갔네. 꾸준히 올라갔지? 그래, 이건 김 선생님 그래프네. 2초부터 5초까지는 어떠니? 2초부터 5초까지는
꾸준히 속도가 내려갔네. 이거는 박 선생님 그래프가 되는 거지. 2초를 기준으로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콜라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때 1번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자, 이거 우리 원래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니? 평균이다라는 건 다 더해서 다 나누는 거야. 0초부터 2초까지 속도의 정의란 시간분의 이동거리이므로 정석으로 풀어볼게. 자, 시간은 0초부터 2초까지니까 총 2세크. 그 다음 이동거리는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란 바로 면적을 뜻한다는 거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니? 그럼 0초부터 2초까지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겠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편한 방법. 자, 이 그래프의 처음 속도 20, 나중 속도 30, 정확하게 중간 속도 25. 따라서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동거리겠네. 가로는 2, 세로는 25. 2 곱하기 25는 50m겠다. 답을 구하면 25m/s입니다. 문제에서 속도를 물어보니까 사실 방향도 이야기해줘야 하지만 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므로 그냥 25m/s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배운 거 적용해볼까? 얘들아 0초부터 2초까지 쭉 올라가는 꾸불꾸불하게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김 선생님 그래프지? 그렇다면 평균 속도를 물어봤을 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중간인 바로 20과 30의 정확하게 중간인 25m/s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굳이 뭐 아까 방금 풀었듯이 평균 속도의 정의인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풀 필요 없단 말이지. 이해되니? 자, 2번 2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얘도 원래 정석으로 풀자면 속도의 정의인 시간분의 이동거리건 시간분의 변이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왜? 2초부터 5초까지도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한 박 선생님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2초일 때의 속도 30, 5초일 때 속도 10, 10과 30의 정확하게 중간 속도가 얼마야? 20이야? 그래,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답이란 말이야.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절반이다. 그 다음 3번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를 보자. 자, 얘도 한번 정석으로 풀어볼게. 근데 정석으로 풀지 않고 한번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풀어볼까? 0초부터 2초, 2초부터 5초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자, 처음 속도 0초일 때 속도 얼마야? 20m/s라고 나와 있네. 0,20. 그 다음 5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10이네. 5초일 때 속도는 10m/s. 20과 10의 정확하게 평균?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10과 20의 중간인 15m/s다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리지. 왜 틀릴까? 자,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정석으로 풀어보자. 평균 속도란 시간분의 이동거리 또는 변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동거리라고 해도 되고 변이라고 해도 되는 거 이해되니? 왜냐면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보면 다 플러스가 나와. 즉 이동거리가 앞으로만 이동했다는 거야. 앞으로만. 그러니까 뒷걸음치지 않았다는 말이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서는 이동거리라고 해도 되고 속도 변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다. 어쨌건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정석으로 구해보자면 0초부터 5초니까 총 시간은 5세크, 이동거리는 이 넓이를 다 구하면 돼. 구해볼까? 자, 0초부터 2초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고 2초부터 5초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네. 0초부터 2초까지의 넓이는 5초분의 50이고 0초부터 2초까지의 넓이는 그 다음 2초부터 5초까지의 넓이는 60이네. 따라서 정답은 5분의 110 계산하면은 22m/s니? 어때?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중간 더해서 2로 나눈 15m/s가 답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정석대로 계산해보니 22m/s가 나왔어. 뭐가 맞을까? 답은 15m/s일까? 22m/s일까? 옳지. 22m/s가 맞아. 그럼 너희가 질문하겠지? 쌤, 왜 15m/s는
15m/s는 답이 아니에요. 처음 속도 20과 낮은 속도 10에 정확하게 중간 속도를 했잖아요.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할까? 그치, 얘는 0초부터 5초까지 쭉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았고 0초부터 2초, 2초를 기준으로 2초부터 5초, 얘가 0, 2, 2, 5초 기준으로 서로 각각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나누기 2 한 15m/s는 답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1번, 2번은 0에서 2까지 하나의 등가속도 운동, 2번 2초에서 5초까지도 하나의 등가속도 운동, 각자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1번, 2번은 정확하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나누기 2를 한 25m/s, 20m/s가 답이지만 3번처럼 등가속도 운동이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섞여 있고 기울기가 각각 달라지면 그럴 때는 이 편법을 쓸 수 없다를 기억하세요. 편법 쓸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냐? 정석으로 풀어야 돼, 정석으로. 평균 속도란 전체 시간, 평균이란 다 더해서 다 나누는 거지.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위 또는 이동거리로 정석으로 풀면 된다. 괜찮니? 자, 그러면 그 다음 2016년 6월 문제 풀어봅시다. 자, 2016년 6월 모의평가 문제 풀어봤나요? 자, 답은 5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잘 얘기해주는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네. 영희와 철수가 나왔어. 얘네가 각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문제에 나왔고 그걸 우리는 잘 이해하기 위해 VT 그래프를 그려보자. 가장 그리기 쉬운 건 사실 영희 아니겠니? 영희는 2m/s로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포르쉐처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처음 요이 땅 하는 t는 0초일 때 기준선 P, 여기가 시작점인가 봐. 기준선 P를 통과한대. 그러면 영희는 편해. 2m/s로 쭉 그리면 돼. 이렇게 0,2 찍고 쭉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영희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영희는 총 몇 미터 움직이니? 기준선 P부터 Q까지 총 40m 움직인다고 돼 있지. 따라서 얘가 몇 초간 움직이는지, 요 몇 초간 움직이는지 값도 알 수 있다. 어떻게?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란 면적으로 대답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면적이 바로 영희가 총 움직인 40m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 면적이 40이 되려면 영희는 몇 초간 이동한 것이니? 그렇지, 20초 이동한 거겠다. 영희는 20초 동안 2라는 속도로 쭉 이동한 거고 이게 바로 영희의 운동 그래프겠다. 그 다음 철수는 영희가 기준선 P라는 곳을 통과하는 순간 P에 정지돼 있던 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 철수 초기 속도가 나왔네. 초기 속도는 정지에 있었다고 하니까 바로 0,0에서 철수는 시작해야겠네. 그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얘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할 텐데 얘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속도가? 당연히 올라가야겠지. 왜? 속도가 내려간다는 건 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방향이. 철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지. 영희와 똑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기준선 Q의 영희와 동시에 통과한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철수는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는 게 맞겠다. 어쨌건 영희가 총 40m를 이동했고 철수도 똑같이 40m를 이동했는데 동시에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철수도 영희가 이동한 것과 똑같은 20초 만에 40m를 이동하나 봐. 그렇다면 철수가 움직인 이 그래프 아래 이 면적이 40m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 자, 여기 그래프의 면적을 40이 되도록 이 높이를 대답해보자. 가로는 밑변은 20, 높이는 몰라. 뭐 x라고 둘까? 그렇다면 이 파란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가 총 40m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높이는 바로 4가 되겠다. 4. 기억 볼게. 기억. 철수의 가속도의 크기는 0.4m/s 제곱이다. 얘들아, 우리는 V의 정보를 알고 있는 VT 그래프를 그렸어. 그런데 가속도를 물어봤어. 기억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대답하면 되니?
옳지. 기울기를 대답하면 그것이 바로 가속도겠다. 기억 문제를 해석해보면 철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라고 물어본 거야. 자, 기울기. 철수 그래프의 기울기 20분의 4. 20분의 4란 5분의 1. 얘를 소수로 표현해보자면 0.2m/s 제곱이겠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기억 틀. 2번.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0이가 철수의 2배이다. 0초부터 10초까지. 10초란 정확하게 이 부분 아니겠어? 정확하게 이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 우리 배웠잖아. 등가속도 운동. 철수가 지금 꾸준히 속도가 올라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그때 중간 속도인 E는 중간 시간이다 라고 배웠지. 다시.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간을 가리킨다.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간. 따라서 총 20초 이동한 영희와 철수의 중간 시간인 10초일 때의 속도가 바로 2일 거야. 절대 2.1이나 1.912가 없단 말이지.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간이니까. 어쨌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네. 우리 V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동 거리를 물어봐? 바로 면적을 물어본 셈이겠지. 0초부터 10초까지 영희 그래프의 면적과 철수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보자. 자, 0초부터 10초까지 영희 그래프의 면적은 2네모. 철수 그래프의 면적은 여기 세모. 어때? 딱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정확하게 값을 구하지 않아도 그림상으로 정확히 2배라는 거 보이니? 따라서 영희가 철수의 2배이다. 정답. 디귿.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은? 자, 얘도 금방 알 수 있겠지? 자, 파란색 그래프가 철수의 운동인데 10초일 때, 정확하게 중간 시간일 때 그때의 속도는 정확하게 중간 속도다. 2m/s다. 디귿도 정답이겠지. 어떠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라는 것.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교차점. 여기가 정확하게 10초냐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본 셈인 거야. 왜?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할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중간 시각 10초일 때 도대체 철수가 얼마나 이동하느냐를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 영희는 2m/s로 꾸준히 이동했기 때문에 중간 시각일 때 정확하게 절반의 이동 거리를 이동하고 나머지 또 10초일 때 정확하게 절반의 이동 거리를 이동해. 얘 총 영희가 40m 이동하잖아? 그럴 때 10초를 기준으로 앞부분 20m를 이동하고 또 남은 10초를 기준으로 뒷부분 20m를 이동해. 영희는 정말 전과 10초를 기준으로 전과 후 이동 거리가 똑같은 거지. 하지만 철수 한번 볼래? 철수? 파란 그래프 볼래? 철수는 중간 시간이 되도록 요만큼밖에 이동하지 못해. 그런데 그 뒷부분, 그 뒤 10초는 이만큼이나 이동해. 어때? 영희는 등속, 포르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 시각인 10초 기준으로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 20m, 20m 이렇게. 그런데 철수는 어때? 철수는 처음에는 속도 별로 못 움직여. 왜? 속도 자체가 별로 미미하거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란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점점 커지는 애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둘러싼 면적도 엄청 커지게 되고, 그래서 중간 시각은 중간 속도이긴 하지만 중간 거리는 아닌 거지. 요 말이 이해가 되니? 아주 중요한 말이야. 철수 다시 볼게. 다 지우고 깔끔하게 해줄게. 자, 철수 볼게. 중간 시각은, 즉 중간 시각이란 여기 10초를 얘기하는 거지. 총 20초니까 중간 시각은 중간 속도다.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가 4니까 중간 속도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거의 물리에서는
불변의 진리지. 등가속도 운동의 불변의 진리.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지. 중간 거리는 아니다. 중간 거리는 아니다. 중간 거리가 아니다란 말이 뭔 줄 알아?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에 해당하지만 중간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엄청 조금밖에 이동하지 않았고 또 중간 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이만큼이나 이동했어. 이게 그래프의 면적이 몇 대 몇임을 알 수 있니? 자,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둔다면 1대 여기가 3이겠지. 이 삼각형이 지금 1대 3인 것도 이해가 되니? 색깔을 바꿔줄까? 여기 1대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넓이가 3배인 거지.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면 하나, 둘, 셋이니까 절대 중간거리가 아닌 거야. 이게 총 40m라면 이 삼각형 하나가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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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일 텐데 정확하게 중간 시간에 영희는 0초부터 20초까지 그 중간 시간 10초일 때 분명히 영희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거든. 하지만 철수는 전체 40m에 10m밖에 안 간 바로 전체 하나, 둘, 셋, 40m 중에 10m밖에 안 간 철수는 여기 있고 영희는 여기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약간 뒤처진단 말이지. 요 문장을 기억해라. 등가속도 운동은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중간 거리는 아니다. 하나 적어놔. 등가속도 운동은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중간 거리는 아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어서 2017년 EBS 수능 특강 풀어보자. 그림은 자동차가 직선도로에서 P, 여기 P점이 시작점인가 봐. P점을 속력 V로 통과하여 Q와 R점을 6m/s 5V라는 속도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 P점과 마지막 R점까지 각각 가속도가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래.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래. 자, 미리 풀어본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공개할게요. 답은 2번. 요거부터 해볼까? 걸린 시간이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다. P에서 Q까지가 더 오래 걸렸다라고 했으니 P에서 Q까지는 E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Q에서 R까지는 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거 맞겠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 그렇다면 뭐 VT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를 처음에 P점을 지날 때의 시각, 여기를 Q점을 지날 때의 시각, 여기를 R점을 지날 때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ET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가 되는 정확하게 이렇게 2배로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럴 때 P에서 Q까지는 처음에 V라는 속도로 가서 6m/s가 됐네? 그럼 이렇게 올리면 되지. 여기가 6, V라는 속도로 시작해서 6m/s로 Q라는 지점에 안착을 했다. 그 다음 Q라는 지점에서는 6m/s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R이라는 파이널 선에 5V가 됐어. 5V.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가 5V.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P, Q, Q에서 R까지 각각 가속도가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그린 거 맞겠지? 얘가 V에서 5V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지 각각 가속도가 다른 등가속도 운동이니 각각 기울기를 다르게 그려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안 쓴 조건이 있네. P에서 Q 사이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 VT 그래프에서 거리는 면적을 대답하면 되므로 P에서 Q까지의 이 거리,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와 그 다음 여기 Q에서 R까지의 넓이, 여기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다. 자,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 빨리 구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은 여기 6과 V의 한 중간의 속도를 구하여 요 사각형을 구하면 답이겠고. 해볼까? 그 다음 두 번째 사다리꼴 넓이는 6과
OV의 정확하게 중간인 여기 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겠다. 자, 사다리꼴 대신 사각형을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사다리꼴은 자, 요값 6과 V의 한 중간 그 속도 얼마일까? 옳지. 2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평균 속도, 중간 시간, 중간 속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V 더하기 6 나누기 2. 그래서 높이가 V 더하기 6 나누기 2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는 바로 2t겠다. 여기가 0, 2t. P부터 Q까지 걸린 시간을 2t라고 했지? 그 다음 이 넓이는 자, 오른쪽 사다리꼴 넓이 구해보자. 여기 높이는 처음 속도 6, 나중 속도 5V의 정확하게 중간 속도니까 6 더하기 5V 나누기 2가 되겠고 요 값이 2분의 5V 더하기 6이 되겠고 이게 높이라면 여기 가로축은 t가 되겠다. 걸린 시간이 우리 2t, t라고 지정해놨었지. 자, 얘를 구해보면 양변에 2 똑같이 있고 t 똑같이 있고 계산해보면 얘 2 전개하면 2v 더하기 12는 6 더하기 5v가 되고 계산해보면 3v는 6 따라서 v라는 값은 바로 2가 되겠다. 어떠니? 할 수 있겠어? 자, 여기까지 만약에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우리는 앞으로 그래프를 풀지 않고 평균 속도만 생각해서 풀도록 해볼 거야. 어떻게 하냐? 볼게. 지금은 그래프로 세세하게 그린 거고 앞으로 진짜 수능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리니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프를 한번 안 그리고 해볼게.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배다 라고 했으니 자, 시간은 똑같이 잡아두자. 그런데 각각 등가속 운동을 했다고 했고 얘는 V, 얘는 6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알 수 있지. 얘는 V에서 6으로 올라가건 내려가건 둘 중 하나 할 거야. 그렇다면 면적이, 즉 이동거리가 사다리꼴이 나오지 않겠어? 사다리꼴의 면적은 이거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거속시 알고 있지? 이 자동차는 P에서 Q까지 속도가 V에서 6으로 점점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만 V와 6의 평균 속도인 2분의 V 플러스 6이라는 그 속도로 정확하게 이 t라는 시간을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이 되는 거지. 네, 뭔 말인지 이해가 가니? 다시 Q에서 R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 자, Q에서 R까지 이 자동차는 6이라는 속도에서 시작해서 5V라는 속도로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운동을 했지만 평균 속도로 따져보자면 처음 속도 6, 나중 속도 5V 나누기 2. 자, 요만큼의 평균 속도로 시간 t만큼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인 거지. 거속시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니? 그만큼의 평균 속도로 그만큼 시간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이다 라는 거지. 그래프를 안 그리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풀었더니 어때? 아까 그래프를 그려서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그때의 식과 똑같이 나오지 않았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식으로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계속 연습해 볼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확인 문제 2번. 이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지? 프린트 3번 뒤쪽 면에 있었던 문제인데 등가속도 운동 처음 해보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풀었던 문제였어. 자, 처음에 이 자동차가 20으로 들어가서 이 자동차가 터널을 20으로 들어가서 30으로 나와.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왔고 터널의 총 길이는 500m라고 되어 있네.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풀었나 기억을 해볼게. 우리가 좋아하는 VT 그래프를 그리고 처음에는 20m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30m로 시작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얘가 뭐 꾸준히 내려가진 않겠지. 20에서 시작해서 30으로 끝났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 자,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렸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 이 넓이가 500m다 라는 식을 세웠지. 넓이가 500m란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중간인 25,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더 편하겠다라고 해서 25t가 가로 t, 세로는 25, 사각형의 넓이인 25t가 바로 이동거리인 500m다. 그래서 t가 20초가 나오고, 그래서 1번 답은 20초.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란 VT 그래프에서 바로 기울기를 뜻하잖아? 얘 기울기를 대답하면 됐어. 기울기, x의 증가량 20분의 y의 증가량은 10, 2분의 1. 그래, 소수로 얘기하면은 0.5m/s 제곱 이렇게 풀었었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언제 VT 그래프를 다 그리고 앉아있냐는 거야. 우리는 한 문제를 1분 컷으로 풀어야 하는데,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상황을 이해하기는 편해. 상황을 잘 이해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풀 거냐? 잘 생각해봐. 이 자동차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20에서 30까지 속도가 올라가면서 시간에 따라 시간이 바뀌면 속도가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평균 속도인 25라는 이 중간 속도로 쭉 이동한 것과 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 아니겠어? 다시 20에서 30까지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운동을 한 게 진짜 운동이긴 한데, 그냥 편하게 평균으로 따져보면 평균 속도인 25라는 속도로 쭉 이동한 것과 어차피 똑같은 이동거리, 똑같은 면적을 이동한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자, 우린 이제부터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문제 보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체크하는 순간 20에서 시작해서 30에서 끝났네? 그럼 얘 평균 속도 얼마야? 20하고 30의 중간이 얼마야? 옳지, 25. 그렇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거속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으니 속력, 평균 속력 얼마야? 25. 그런데 총 거리 500m? 500. 25분의 500? 그렇다면 시간 몇 초 나오니? 20세크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러면 1번이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2번,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가속도? 우리 가속도 정의 알잖아. 가속도는 뭐로 나눈 거니?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 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나누는 거잖아. 자, 시간은 아까 20초라고 방금 구했고, 속도의 변화량, 속도 20에서 30으로 바뀌었어. 변화량 얼마니? 변화량. 옳지, 10이지, 10. 따라서 답은 20분의 10, 즉 똑같이 0.5m/s 제곱이 나오겠다. 어떠니? 아까보다 VT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하나 그리는 게 훨씬 더 분석적이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평균 속도 20과 30의 평균인 그냥 25m/s로 쭉 이동했다라고 생각하고 거속시의 공식에 넣으면 훨씬 빨리 풀린다는 거지. 이렇게 푸는 연습을 계속 해보자. 그 아래 2012년 11월 학평, 4월 학평, 11월 수능까지 풀어볼래? (2012년 11월) 학력평가. 원래 11월에는 수능이어야 하지만 이제 2학년 애들은 수능을 보지 않고 2학년 11월 학력평가를 보는 거지. 이거는 2학년 11월에 제시된 학력평가 문제인 거야. 답은 1번이라네. 다들 맞았니? 자, 얘를 두 가지로 풀어볼 거야. 정석으로 VT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 얘가 정확하지만 좀 느리다고 했어. 그림과 같이 속도 측정 구간에서 자동차가 직선도로를 따라 센서 A를 통과하는 순간, 자, 처음에 이 땅 한 개 센서 A인가 봐. 그 다음 등 가속도 운동하여 센서 A로부터 15m 떨어진 센서 B를 통과한대. 센서 A에서 시작해서 센서 B에서 끝나나 봐. 그런데
센서 A를 통과할 때 속력은 20m/s고 그렇다면 0,20, 자, 여기가 센서 A를 지날 때, 마지막 부분은 B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자, 초반에 센서 A를 탁 지날 때는 20m/s라 그랬으니까 0,20에다 찍어야겠다. 그 다음 얘가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둘 중에 하나야. 김 선생님이 밀어줘서 올라가거나 박 선생님이 어깨빵 쳐서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그런데 힌트가 나왔지. 힌트가 마지막 문장 A와 B에서 평균이 15m/s다. 평균이 15다. 얘들아 도대체 B가 B 지날 때 시각을 몰라. 센서 B 지날 때 시각은 몰라. 그래서 대충 T라고 잡으면 얘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야 평균이 15가 나올까? 속도가 내려가야 평균이 15가 나올까? 현재 속도가 20인데. 옳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겠지. 내려가야겠지. 내려가야. 도대체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딱 중간 속도인 평균 속도가 15가 나올 수 있을까? 얘가 얼마여야 될까? 얘가. 그렇지. 바로 10이어야겠지. 그래야 처음 속도는 20, 나중 속도가 10, 20과 10의 중간인 15에 맞게 그림을 그린 거 아니겠어? 괜찮니? 이게 가장 어려웠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만 나왔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나오지 않았는데 A와 B의 평균 속력, 즉 중간 속도가 15다라는 걸 제시함으로써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딱 10까지만 내려가야 정확하게 중간 속도가 평균이 15가 되는 걸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지. 괜찮아? 그때 얘가 총 이동한 거리가 15m라고 나왔네. VT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는 얘의 면적을 뜻하는 건데, 자, 얘 면적,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되지.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쪼개서 구하라고 했어. 가로는 t, 세로는 여기 평균 15, 총 면적이 15m네. 15. 따라서 t는 1초가 나오네. 아, 얘는 1초야. 1초. 이 자동차가 센서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총 1초밖에 안 걸렸대. 1초 만에 뚝딱 하는 사이에 얘가 20에서 10으로 속도가 뚝 떨어졌어. 어깨빵 1초 당한 거지. 그때 문제 풀어볼게.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대답해라 라고 물어보는 거네. 기울기.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Y의 변화량 10. 얘는 사실 떨어지는 기울기가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다 라고 해서 답은 마이너스 10m/s 제곱일 텐데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는 빼고 그냥 10m/s 제곱, 답은 1번이겠다. 할 수 있겠니? 상황이 제시되면 그것을 VT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그런데 꼭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느리단 말이지. 우리는 실제 수능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이렇게. 자, 20으로 출발했어. 나중에는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평균이 15야? 평균이 15야? 그렇다면 마지막 속도가 얼마가 돼야 해? 옳지. 당연히 10이 돼야겠지. 이게 빠릿빠릿 나와야 돼. 괜찮니? 그러면 이 자동차는 20에서 10으로 어깨빵 당하는 운동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속도가 계속 어깨빵 당하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했지만 그냥 평균으로 생각해보자면 평균 얼마라고? 15? 그치. 15라는 속도로 총 15m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이야. 평균 속도가 15, 이동거리가 15, 그럼 시간 나오네. 몇 초? 바로 1초가 나오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럴 때 뭘 구하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가속도란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시간은 몇 초 걸렸어? 얘가 센서 A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옳지. 1초. 속도의 변화량 바로 알지. 속도 처음에 20이었다가 나중에 10으로 떨어지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10만큼 떨어진다. 마이너스 10m/s. 계산하면 마이너스 10m/s 제곱인데 얘는 크기만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빼고 답은 10.
1번이 답이겠다. 네, 좀 빨랐니? 할 수 있겠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도 좋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최대한 안 그리는 게 고수의 풀이 방법이다. 그 다음 이어서 2014년 4월 학평 보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0초일 때 자동차 A가,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A야. 기준선 P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는 저 오른쪽에 있는 애야. 자동차 B가 기준선 Q를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자, A는 20에서 시작하고 B는 10에서 시작해. 그런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A는 오른쪽으로 20으로 가지? 그러면 플러스 20으로 시작해야 되고 B는 왼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으니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하면 더 맞게 잘 그린 거겠다. 따라서 해볼게. VT 그래프를 그리고 A는 0,20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 얘네가 A는 등속도, A는 포르쉐,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T는 2초일 때까지 이동을 해서 이때 탁 스쳐 지나간대. 그러면 우리는 2초일 때까지만 그려보자. VT 그래프를 그리고 시각 2초일 때를 잡아서 A는 그리기 쉬워. A는 오른쪽으로 20이니까 0, 플러스 20을 찍고 A는 등속도 운동, 포르쉐 운동을 한다고 돼 있으므로 쭉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A는 끝. B는 왼쪽으로 10m/s로 가니까 얘를 그냥 0,10에다가 찍어도 되지만 방향 생각 안 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0,-10에 찍어주면 더 맞게 그림을 그린 거겠다. 10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0. 그런데 얘가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대. 도대체 처음에는 10이었는데 2초 지나는 요 순간에는 도대체 속도가 얼마냐는 거지. 그거를 힌트로 이렇게 나왔다. 같은 속력으로 스쳐 지나간다. A와 B가 같은 속력이다. A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20이라는 속도로 가니까 B도 2초일 때 20이라는 속도가 된다. 20이라는 속력이 된다. 라고 지금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얘들아, 혹시 B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2초일 때 A랑 똑같은 속도가 돼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B 그래프. 그치, 얘는 틀린 거지. 왜? 만약에 B가 이렇게 그린다면 이 부분은 속도가 제로가 돼서 방향 체인지 되는 지점이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B는 갑자기 잘 가다가 방향 체인지를 해서 갑자기 뒤로 오는, 갑자기 이 문제와는 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문제 잘 읽어보면 2초일 때 A와 B는 같은 속력으로 스쳐 지나간다고 했어. 방향까지는 같지 않고 같은 속도가 아니야. A는 20m/s로 오른쪽으로 가지만, 즉 플러스 20m/s로 2초일 때 여기를 지나가지만 B도 플러스 20m/s가 아니라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0m/s로 간다. 이런 뜻인 거지. 그걸 알아내야 돼. 그렇다면 A는 방향의 플러스, B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크기는 똑같이 20으로 문제에서 말한 같은 속력으로 스쳐 지나간다가 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네. 따라서 2초일 때 B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속도를 가져야 되는 거야. A는 플러스 20, B는 마이너스 20. 두 개가 2초에 같은 속도는 아니지만 같은 속력은 맞다는 뜻이지. 네.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 쌤, 2초일 때 지금 자동차 A와 B가 서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2초일 때 자동차 A는 여기 있고 2초일 때 자동차 B는 여기 있고, 얘네들이 뭔가 만나게 이렇게 그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애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될까? 그렇지, 얘는 VT 그래프야.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면 위치가 정확하게 똑같아서 그래프 자체도 만나야 하지만 얘는 VT 그래프라 두 개의 실제 자동차가 만나는 것이 VT 그래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지. 그냥 속력이 같다. 2,20, 2,-20. 이 정도만 표현이 되는 거지. 두 자동차가 실제 만나는 것이
VT 그래프에서는 눈으로 한 번에 안 보이는 것 뿐인데 맞게 잘 그린 거야, 지금 이 그래프가. 따라서 문제 풀어볼까? P에서 Q까지의 총 거리 L을 구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 L인데 L이란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 요 두 개를 모두 합한 게 L 아니겠어? 그렇다면 VT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바로 면적을 대답하는 것이므로 A가 이동한 거리는 이것. 계산해 볼까? 그렇지, 40m. B가 이동한 거리는 이것. 얘 계산해 볼까? 얘 계산 사다리꼴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중간 잡아서 하면 되겠네. 15 곱하기 2 해서 30m. 물론 얘 정확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0m가 나오지만 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상관없이 총 이동 거리만 구하는 거니까 그냥 30이라고 할게. 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0,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0 더해서 70m가 답이겠다. 괜찮니?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이제 하수들이 이렇게 느리게 푸는 거지. 그러면 우린 고수처럼 빠르게 풀어볼까? 최대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어볼게. 자, A는 일단 머릿속에 그래프 안 그리려면 머릿속에 거속시는 있어야 돼. 자, A는 등속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0에서 쭉 20으로 가. 그러면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 이거 구하는 게 바로 답인 거잖아, 지금? 이 총 L을 구하려면. 그런데 A의 이동거리는 너무너무 쉽지. 거속시에서 20이라는 속도로 2초간 움직인다? 20 곱하기 20 얼마야? 그렇지, 40m지. A 이동거리 40이야. 그 다음 B 이동거리 구해볼까? B 이동거리? B는 이렇게 2초 움직였는데 B는 이렇게 움직였어? 처음에는 속도가 10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속도, 여기 2초일 때 이 속도를 몰라. 하지만 우리는 여기 힌트가 있지. 같은 속력으로 스쳐 지나간다? 같은 속력? 얘는 20이구나. A도 20이었으니 B도 20이구나. 얘는 속도가 10이었다가 20으로 바뀌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계속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만 평균으로 따져보라는 거지. 10과 20의 평균 얼마니? 옳지, 15. B라는 애는 10과 20의 평균 속도인 15라는 속도로 똑같이 2초간 이동한 것과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 셈이다. 15 곱하기 2 따라서 30m가 되는 거지. 답은 70m. 답은 똑같이 3번이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니? 그래프를 최대한 안 그리는 것이 고수들의 풀이 방법이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문제, 2018년 11월 수능 문제네. 얘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번 직접 풀어서 해볼 테니 너희도 먼저 풀어봐라. 예시정지하고. 자, 답은 5번이 나왔고,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직선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힌트가 나왔네. A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속도가 계속 바뀔 거야. B 구간에서는 등속도, B는 편하네. 포르쉐 운동이네. 다시 C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김 아니면 박이겠지. 속도가 계속 변할 거야. 그때 A, B, C의 길이, 거리는 모두 같고 자동차가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A에서가 C에서의 4배다. 그러면은 A에서가 4배다 라고 했으니 구간 C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구간 A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4배니까 4T라고 둘 수 있겠네. 그때 처음에 얘가 정지에서 시작했으니까 속도가 제로고, 그 다음에 A라는 구간에서 등가속도 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A라는 구간이 딱 끝나면 속도가 아마 올라가 있겠지. 뒤에서 김 선생님이 밀어줬겠지. 설마 박 선생님이 어깨빵 하진 않았겠지. 그럼 얘가 뒤로 갔을 텐데. 어쨌건 속도가 올라서 V가 됐다고 해볼까?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야. 기억해. 그 다음 구간 B는 너무너무 편해. 왜? 포르쉐 운동, 등속도 운동이므로 똑같은 부위로 일정하게 운동했을 거야. 구간 B는. 그 다음 구간 C는 또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몰라. 속도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얘를
어차피 등 가속도, 운동한 부분도 우리 중간 속도, 평균 속도로 계산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거속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거속시.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지. 한번 이거를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각자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한번 써볼게. 자, A는 속도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A, 속도. 속도 어떻게 써요? 0부터 V까지 계속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속도 뭐라고 해요? 평균 속도 적으면 되는 거지. A 구간은 0부터 V까지 속도가 계속 바뀌는 운동을 했지만 평균 속도인 2분의 V, 초기 속도는 0, 나중 속도는 V니까 그것의 정확하게 중간인 2분의 V, 평균 속도 2분의 V라는 속도로 4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한 셈 아니겠어? 우리 여기 4t 이동했다고 했었지?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2vt가 나와. 아, 구간 A는 길이가, 거리가 2vt인가 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A와 BC의 길이가 모두 같대. 그렇다면 B라는 곳의 거리도 2vt, C라는 곳의 길이도 2vt. 이건 같다고 문제에 나온 거다. 그러면 구간 B 해볼까? 구간 B도 여기 속력 시간을 한번 채워보자. 구간 B는 속력 뭐라고 적을 수 있어? 구간 B. 옳지. 구간 B는 V라는 속도로 쭉 이동해서 결국 V로 끝났으니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V라고 적으면 되지. 그렇다면 B라는 구간에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몰랐거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인데? 그런데 B라는 구간에서의 시간을 대충 알 수 있겠다. 확실히 알 수 있겠다. V에다가 뭘 곱해야 2VT가 나와? 옳지. 2T가 나오지. 아, B라는 구간은 시간이 2T 걸렸나 봐.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구간 C 해볼까? 구간 C는 속력은 얼마인지 몰라. 속력을 말하기 되게 힘들어. 왜? 속력은 V로 시작해서 나중에 얼마로 끝났는지 모르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서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T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T를 곱할 때 2V가 나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 옳지. 2V가 나온 거지. 2V가. 그럼 대답해 볼까? C라는 애는 어떻게 속도가 2V가 나왔을까? C는 사실 V라는 속도로 계속 속도가 바뀌어서 나중에 최종 속도는 뭐가 될지 모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C가 2V라는 속도가 나온 것은 바로 구간 C의 2V가 평균 속도 아니겠어? 평균 속도? 자, C의 처음인 V라는 속도와 C의 가장 마지막인 나중 속도,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중간 속도, 평균 속도가 바로 2V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C의 가장 마지막 요거 여기에 어떤 속도가 들어가야 평균 속도가 2V가 될까? 옳지. 바로 3V가 되겠네. 3V가. V에서 3V로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운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V에서 3V로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운동을 했지만 그냥 거속시로 편하게 평균 속도로 따져보면 이 둘의 평균 속도 얼마니? 2V지. 2V에다가 평균 속도 2V에다가 똑같은 시간 T만큼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거리 2VT를 이동한 셈이니까 평균 속도를 2V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볼게. 기억,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다. 평균 속력 우리 다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네. 평균 속력, B에서의 평균 속력은 V, A에서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정답이네. B에서가 2배 크다라는 뜻이다. 니은,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B에서가 C보다 2배다. 시간을 물어보네. B에서의 시간은 2T고 C에서의 시간은 T니까 B에서 시간이 2배다. 니은도 정답이네.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C가 크냐 A가 크냐 그게 몇 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가속도 공식 알고 있지?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대답하면 되지 않겠어? 따라서 C에서의 속도는 구간 C 볼래? 총 시간 얼마나 걸렸니? 그렇지, T초 걸렸고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야? V에서 3V가 됐으니 2V지. T분의 2V, 이게 바로 C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고, A에서의 가속도 구해볼까? A는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 그게 가속도라고 했어. 시간은 4T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0에서 V로 올랐으니 속도의 변화량은 V. 따라서 뭐 앞에 개수만 따지자면 얘는 개수만 따지자면 2고 얘는 앞에 개수만 따지자면 4분의 1이야. 몇 배니? 그렇지, 8배가 맞네. C에서가 A에서의 8배다. 정답이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입니다. 5번. 괜찮니 얘들아? 엄청 어렵다기보다 이게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PPT로만 수업을 하려니까 좀 약간 한계가 있는데 계속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 2가지는 이거야. 등가속도 운동은, 자, 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2 문장을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등가속도의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뭐는 아니다? 중간 거리는 아니다.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중간 거리는 아니다. 바로 2016년 6월 모의평가 왼쪽에 아까 영희와 철수가 무빙 워크 타는 그 문제 있지? 그 그래프를 잘 분석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중간 거리는 아니다. 다음 2번째,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0에서 V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매 시간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의 중간 속도인 평균 속도로 똑같은 시간만큼 이동한 것과 같은 거리를 이동한 셈이다. 시간이 계속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동한 거리나 이것의 평균 속도, 2분의 V, 이런 평균 속도로 이동한 것과 똑같은 이동 거리를 이동한 셈이다. 그래서 평균 속도로 대충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많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